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날도 더운데 수익률까지 뒷받침이 안 되면 참 짜증나는 하루하루들 보내실 것 같아요. 뭐 수익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안 날 때도 있겠지만은 벌써 코로나2 이후에 강세장이 이어진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시장 평균은커녕 수익도 못 내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요즘에 주식시장은 오르는데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투자 종목들하고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갈리는 장세인 것 같아요. 우선 첫 단추 종목을 잘 고르기도 골라야 되겠지만은 그 종목을 어떻게 담아가는지 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관리술에 따라서 또 수익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물론 시드머니가 한 억 단위로 운영되시는 분들, 특히 분산 투자하시면서 시드머니 억 단위이신 분들은 그냥 뭐 좋은 주식들 장기간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사시면 언젠가는 오를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시드머니가 풍족하신 상태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무실 겁니다. 결국 시드머니가 평균적인 3천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억 단위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종목 개수와 담는 종목들의 어떤 금액적인 비중이 다르듯이 좀 포트폴리오 규모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차이점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단골 멘트죠. 연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배터리 3대장, LG화학, 삼성, SDI, 이노베이션, 뭐 플랫폼 기업,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까지 껴줄까요? 코로나2 이후에 올해 1월달, 2월달까지 11개월가량, 12개월가량 인기 성장주로 많이 올랐던 대형 성장주들 있죠. 지금 본정권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하지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역시나 마이너스로 이제 들어가신 분들 고민일 겁니다. 분명 1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왜 주가는 빠질까? 아니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못 맞추는 거라 그랬어. 실적 잘 나왔고 앞으로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무엇보다 성장성이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나만 아는 특급 소스가 있으니까 얘는 올라갈 거야. 장기 보유 한번 해보자. 이런 희망 고문으로 지금 보내시는 분들 참 스트레스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가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요. 확대를 좀 할게요. 주식 관련 기사에 댓글에 쓰여져 있던 건데 그 프로필 사진하고 아이디인가요? 아이디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제가 지워버렸어요. 주가가 올라야 되는 곳이 안 오르고 엉뚱한 곳으로 오르는 주식시장 정상이냐 이거죠. 코인 시장처럼 개판 5분 전에 공매도로 확 내려서 개미들 돈 뜯어내려는 게 정상이냐라고 이제 푸념 아니 푸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참 투자하기 이 정도로 어렵고 장세가 너무나도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하고요. 올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가장 주식을 많이 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수익률을 보니까 신통치가 않아요. 평균 마이너스 2%더라고요. 자동차 주식이 펌핑이 좀 크게 나왔잖아요. 자동차 주식 펌핑 크게 나올 때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폭이 더 커요. 평균이 2%라는 거지 2%가 똑같이 빠진 건 아니죠. 펌핑 나올 때 장중에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삼성전자도 2% 이상 더 빠졌을 겁니다. 올해 사신 분들은. 벌써 1월달부터 6월까지 1, 2, 3, 4, 5, 6개월 동안 참 재미가 없어.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시장 잠깐만 보고 가면요. 일단 종합지수는 월봉으로 볼게요. 6개월 동안 가는 듯 안 가는 듯 저점이 높아지면서 우상향이에요. 어느덧 1월 11일 날 코스피 기준 최고가였던 3266에 약 2포인트 정도 모자른 최고가에 또 근접을 했습니다. 한 2포인트 정도 남았어요. 최고가, 신고가, 갱신까지. 우리 보통 코스피 200보다는 수익이 더 나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코드 번호 108 코스피 200이에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좀 잘 나간다고 하는 200개 주식 추려가지고 만든 지수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지고도 그려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종합지수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하고는 뭐 그림이 비슷해요. 모양이 비슷합니다. 근데 코스피 200도 보면요. 우상향이에요.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 갱신도 이제 천천히긴 하지만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자들이 또 언론사들이 그렇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군들 특히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이런 수익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넌센스인 것 같아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주가가 올라야 되는 곳 당연히 뭐 반도체, 화학 섹터에 배터리 이슈에 있는 전기차 이슈가 있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다 보면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시세가 좀 둔화가 되더니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런 종목군들을 많이
사고 갖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야 되는 곳은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그게 안 올라가니까 답답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겠지만은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고점 돌파를 못해도, 신고가 돌파를 못해도 코스피, 대형주는 또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코스피가 전고점 돌파를 또 앞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갈 종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쪽으로 좀 시선을 지금이라도 돌려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인기 성장주들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시선을 좀 다른 곳으로 한번 돌려볼 때이다. 앞으로 3개월, 6개월, 9개월들 생각하시면서 포트를 한번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마이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조절이 잘 안 되실 겁니다. 특히 비중을 몰빵 형식으로 투자하시는 스타일들은 손절을 어떻게 합니까? 그 손절한 금액 벌려면 직장인분들은 몇 개월을 또 회사 나가가지고 일해야 번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그죠? 아마 그래서 점점 투자하시기가 더 까다롭고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전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주도주 후보군들이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다는 것. 제가 지난 유튜브 영상에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왕년에 잘 나갔던 주도주군들이, 우량주군들이 다중바닥을 잡으면서, 그것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다중바닥을 잡으면서 새로운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을 지금 주목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주식시장에서 비추세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된 섹터, 업종, 주식 종목일지라도요, 결국에는 새로운 추세가 나오려면 그 비추세 기간이 지속된, 오래된 종목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가던 것들만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었다 그러면 당연히 오르는 것만 계속 삼아왔으면 떼돈 벌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를만 하면 또 조정 파동에서 또 내려가고, 카카오가 그렇게 몇십 년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번에 코로나 투매 이후에 제대로 인정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인정받으면서 고점 돌파를 강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왕년에 잘 나갔던 주도주, 시장 분위기, 산업 트렌드상 이제 멀어졌지만은 가격이 너무나도 싼 위치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실제로 좀 그런 종목군들이 추세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제 유튜브를 보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논리적이고 당연한 얘기고 합리적인 생각이지만은 당연히 올라야 되는 곳이 올라야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엉뚱한 주식이 나중에 가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주도주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각 정권 때마다 여러분들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종목군들 바닥에서부터 매집 이후에 변수도 다 극복하고 가공 단계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분출하는 시세까지 가는 동안에요, 바닥에서는 소리 소문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고 추세가 몇 년 동안 형성이 되니까 그렇게 올라갈 만한 이유들을 기자들이, 기사거리들이 갖다 붙여주고 사람들이 거기에 세뇌가 되니까 주도주라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지, 처음부터 주도주라고 인식되는 종목은, 주도주군 없었습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비추세 기간이 지속된, 아무도 인정받지 않은 종목이, 섹터가 추세가 형성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이 받는 주도주군으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린 이걸 사이클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추세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순수한 생각만 가지고 시장에 머물러 계시면 스트레스만 받고요,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당연하게 생각되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리하자면 지금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한번 짜셔야 되는 분들은 역시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게 되네요. 작년 하반기 때부터 주식을 매수하셨는데 인기 성장주격으로 매수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을 나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 나와있죠? 개인들 상위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들, 여기 이거 대형주라 그래서 우량주라서 매수했지만 지금 강세장인데 강세장 돌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고 있는 분들, 뭔가 변화를 주셔야 돼요. 더더군다나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 있다? 우량주인데 대형주인데 성장주로 가는 데에도 마이너스권에 들어가 있다? 고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물론 사자마자 플러스 되는 주식을 찾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다만 최소한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이다?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개인들이 쳐다보지 않는 섹터 업종에서 그동안 많이 눌려있는 자리에서 바닥 변동성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이신 분들은 오히려 본인만의 기준, 본인만의 어떤 틀이 있는 분들은 그 자리를 넘어갈 때마다, 돌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더 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줄여야 되시는 분이 있고 한 번씩 더 사주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나마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봤고요. 개인적으로 비금속 광물 섹터에 건설 경기 관련 업종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건설 경기 관련 업종을 보라고 얘기한 거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니까 대북 이슈가 있었던 건설 경기 큰 대형주 요즘에 추세가 장난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종목군들도 역시 이제 막 바닥을 탈피하고 돌아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물대벽에 부딪히는 순간 또 한 번 가격 테스트를 받으면서 조정 파동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조정 파동이 오더라도 지켜보면서 수익을 깔고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사줘야 될 때는 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조정 파동이 언제 올지, 얼마나 그 조정이 이어질지는 아무도 못 맞춥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가 뭔가 시장은 올라가는데 그 시장 내에서 종목군들이 지금 어떤 것들은 돌파가 나고 어떤 것들은 늘어지면서 지금 자꾸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면서 해야 될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반기에도 수익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설 경기 관련 업황에서 업종에서 비금속 광물 쪽 강하게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역시 수익을 최대한 깔고 갈 수 있는 위치에서부터, 가격대에서부터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포트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는데 첫 단추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꼭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중에서도 먹거리 쪽, 식음료 먹거리 쪽 중소형주들 쪽에서도 좀 볼만한 게 있어요. 또 그런 종목군들은 몇 종목 안 될 겁니다. 한 번씩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건설경기 관련주 중에서도 중소형주 섹터, 시가총액이 한 5천억 미만짜리 가벼운 종목군들도 담아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제가 업종에 대한 힌트를 드려도 평상시에 기업 분석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종목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아마 찾기가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을 뒷북 투자하는 분들이 수익 내는 게 아니라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생소한 종목을 평상시에도 많이 분석해 놓은 분들이 이런 흐름에 따라서 기회가 올 때마다 적재적소에 천천히 꾸준하게 매수해 나가시는 분들이 흐름을 타고 돈을 버는 게 바로 주식 투자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들 고민 많이 해보시고요. 하반기에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많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